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현 교수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과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서 왠지 낯이 익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2020년 코로나19 대구 유행 당시에 매일 아침마다 확진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결과를 브리핑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가끔 얼굴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처음 가는 식당의 사장님께서 저를 오랜만에 오는 단골로 착각하셔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며 반갑게 반겨주시거나, 어떨 때는 감사하게도 서비스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실 촬영 요청을 받고 시민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중국에서 실험을 통해 치사율 100%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코로나19와 같은 심종 감염병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다행히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공식 선언했고,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국내에서만 3,200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3만 5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상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도 동반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감염병이 우리의 소중한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왜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아직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1990년대 중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학할 당시 감염학을 강의하셨던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생 수준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뿐 아니라 효과가 좋은 항생제와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인류가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만성질환, 즉 생활습관병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2002년 11월부터 중국 광둥성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다음 해인 2003년 2월 결혼식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한 광동성의 한 의사가 투석했던 호텔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투숙객들은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러 나라로 이동하였고 삽시간에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약 8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 감염병이 바로 사스라고 부르는 중증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이 감염병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안정적인 DNA 형태가 아니라 다소 불안정한 RNA 형태로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변이가 쉽게 발생하며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 중 사람에게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흔하게 감염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한 면역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기와 같이 경한 증상만을 주로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감염이 된 적이 없었고 동물에게서만 주로 감염을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사람에게 감염되면 이에 대해 면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증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에게 전파되었다가 사람에게 넘어왔던 사스, 또 박쥐에서 낙타로 전파되었다가 사람에게 넘어왔던 메르스이며, 코로나19 역시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물에게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향후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20년간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감염병 중 60%가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집계하고 있고, 이 중 75%는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침범하면서 접촉이 잦아진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4.7% 증가한다는 통계도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의 연구팀은 향후 50년간 사람과 동물 사이에 바이러스 교차 감염이 최소 1만 5천 건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추후 팬데믹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8가지 신종 감염병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명단의 마지막에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감염병을 의미하는 디지즈 X, 즉 질병 X를 포함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질병 X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X는 특정 감염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키지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로 국제적으로 전염되는 미지의 감염병을 의미하며 코로나19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마주친 질병 X입니다. 영국은 질병 X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개발 평가센터를 설립했고 미국은 65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스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정부 역시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 왔지만 6년 후인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까지 주기적으로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미지의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협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2월을 회상해보면 아직도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는 예측 불가의 특성을 가졌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하루 최대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고 수천여 명의 확진자분들께서 병실을 구하지 못해 대기하는 아찔한 상황들도 발생했었습니다. 매일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고 중국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충격적인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지역의 의료인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희생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효과적인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 수칙의 준수가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대구 시민들께서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운 미래 미지의 바이러스 X가 출현했을 때 이번 코로나19 유행 초기처럼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정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수능 정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혼자서는 이동하지 못하고 결국 감염된 사람이나 매개물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체를 통해서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철저하게 손을 씻고 마스크만 잘 착용해줘도 감염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것이 나뿐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백신 접종이나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는 태도는 방역 지침의 불이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거짓 정보를 생성하거나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백신 거부 운동이나 국가 의료에 대한 불신과 집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대응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늘 우리 곁에 존재해 왔습니다.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철저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4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왔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모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